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 퀴어 축제 기억하십니까?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일종의 문화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서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대구에서도 해마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대구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의 집회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실제로 퀴어 축제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마 전국적인 뉴스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홍 시장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홍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퀴어 축제 관계자들과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라운드로 접어든 대구시의 퀴어 축제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오늘 백브리핑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을 우리 대구 스픽스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태호 본부장 전화 연결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왜 고발전이 벌어졌는지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 배진교 위원장의 인터뷰입니다. 대구시가 퀴어 문화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 대집행이라는 명목의 불법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대구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구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요.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피의자들은 23년 6월 17일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 축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 조명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 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약 1,500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아울러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충돌이 아니라 경찰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의 충돌이다. 이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정도로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연결 스픽스 대구 김태호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호입니다. 자, 일단 고소고발전이 시작됐는데요. 자, 어떻게 고소고발을 하게 됐고 또 맞대응을 하게 됐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12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 집행 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 대집행이 위법했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혐오 발언을 했다 해서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해서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이제 적법한 집회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요. 여기에 이제 대구시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기자회견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퀴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서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 동안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고 이를 대집행하려는 공무원들도 다치게 했다면서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 이후에 당일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하고 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7명에서 포함해서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자, 일단 고소고발이 있었으니 저희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행정기관끼리 이제 고소고발전이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민단체와 이제 행정기관, 특히 광역단체장은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홍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그 도로 점용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당연히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무단 점용한 상태에서는 그 건전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이면에 이제 어제 기자회견장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불법이란 프레임을 그 성소수자한테 이렇게 그 덮으시고 난 그 이면에는 홍준표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그 축제 조직위원회 배진교 위원장의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자기에 대한 어떤 수사를 탄압이나 정치적인 보복 수사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리는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힘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배진교 위원장을 말을 정리를 하면요. 그 지난 2009년부터 그 해마다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 성소수자들의 행사를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이제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이면에는 홍 시장이 자신한테 지금 그 선거법 위반 수사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먼저 내세워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결국 이제 홍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본인이 선거법 위반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경찰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찰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경찰청장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일단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고발입니다. 자,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홍 시장이 당사자가 되어서 지방경찰청장을 고소한 것은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 경찰이 적법한 집회가 아니라 도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옹호했다고 하면서 이제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대구시 차원에서 고발한 것인데 네. 대구경찰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그 경찰은요, 이 그 적법하게 신고된 그 집회를 그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라는 그 자치단체 그 대구시 홍 시장의 주장이 일단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집회 신고가 된 그 장소 안에는 도로도 있고 광장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게 그게 집회 신고에 따른 그 도로 점령 허가 대상을 어떻게 보면 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토큰 판매소라든지 구정물이 아닌 하루 정도 집회에서 임시로 설치한 무대라든지 부서 이런 가설물들까지를 일일이 그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 내에 있는 그 시설물을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는 좀 그 경강부역격으로 무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목리를 부른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경찰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허용된 집회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과연 이제 점유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통상적 범위 안에서 허용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구시는 그것조차도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다 이런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네. 관련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보면은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뭐 이렇게 보통 집회나 시위에서 볼 수 있는 그 구호를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네. 이례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지금도 관련 영상이 나옵니다만 경찰과 대구시청 공무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지난 6월달 대구시청 대구 시내에서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관련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갈등이 생길 수는 있으나 굳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만 굳이 법적으로 이것을 다투어서 결론을 내야 할 만큼 이것이 정말 중대한 일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왜 이런 그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부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좀 홍 시장이 그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뭐 날짜는 직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퀴어 축제 열리기 전에 경찰에서 홍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지난달 9일 신청을 했었고, 그게 일주일 뒤에 16일 날 이렇게 발부되는 그 일주일 상간에 홍 시장은 하나의 이제 편견을 갖고 막 행사 자체도 이거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불법이고, 그리고 우리는 행정 대집행을 한다 예고를 하고, 또 어떤 그 다수자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이면에는 홍 시장이 순수하게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행정 대집행 권한을 적법한 집회 시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자체의 공권력 충돌을 야기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리는 과정에 지금도 언론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과연 그 적법하게 신고된 그 집회라도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여론은 그런 방향에 흘러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홍 시장의 팬덤 정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고발은 일단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사는 검찰에서 합니까? 아니면 검찰이 다시 경찰로 보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 되어서 이제 고발을 당한 쪽이 되고 또 수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자, 수사는 누가 담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게 막 고발이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그 축제 조직위원회하고 대구참여연대가 연대해서 그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거는, 이게 지난번 선거 수사처럼 대구지검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을 경우는 셀프 수사란 어떤 그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그 경찰청 차장의 기자회견 때 퀴어 축제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대구청이 아닌 다른 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취재 기자가 판단했을 때는 축제위원회가 고발한 그 건에 대해서는 대구지검이 경찰로 내려보냈을 때 그 경찰은 지방청에 사건을 이송할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지방청에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내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이제 그 대구지검에서 만약에 이제 홍 시장이 이렇게 대구시가 고발했던, 김수영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던 이 사건은 경찰에 내려보내주면 결국 뭐 제19감사기 셀프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직접 검찰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별로 별도 수사를 진행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 또는 이제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신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이게 고소고발로 가서 결국 최종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 시장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경찰청장, 시민단체 제대로 법 지키지 않으면 시장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집회를 허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되고 또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수단밖에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그 정도로 한가하냐? 아니면 그 정도로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정말 이 문제일 수 있느냐. 자유로운 시위 문화를 보장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인정해주면서 행정은 안전하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오히려 지원해주는 문화가 있었더라면 이런 갈등도 생기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대구가 개방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는 않았겠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백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